어떻게 떠날 것인가는 결국 어떻게 살고 싶은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친구 건강이 최고야입니다. 혹시 연명치료를 받을지 말지 미리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젊다고 해서 아직 멀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일이죠.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가족이 알아서 하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데 막상 그때가 오면 가족은 결정을 내리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포기하는 건 아닐까? 그 죄책감이 너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해두는 것이 가족을 위한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란 무엇일까요? 연명치료는 쉽게 말해 자연스러운 죽음을 늦추기 위한 의료행위입니다. 법에서는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연명의료로 정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그리고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물론 이런 치료는 위급한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회복 가능성이 없는 임종 과정이라면 이 치료는 단지 며칠 혹은 몇 시간을 더 연장시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를 거부한다는 건 포기가 아닙니다. 연명치료를 중단한다고 해서 치료를 완전히 그만두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은 끝까지 관리합니다. 산소도 수분도 돌봄도 계속됩니다. 단지 인위적으로 죽음을 늦추지 않을 뿐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마무리를 선택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결정입니다. 요양원에서도 이 결정이 필요합니다. 요양원에서도 연명치료를 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요양원은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호흡기나 항암치료 같은 의료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심폐소생술이나 산소공급, 수액주사 같은 응급성 연명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가족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시설 직원은 법적으로 무조건 응급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요양원에서도 입소할 때 응급시 심폐소생술을 원하는지에 대한 동의서를 함께 받습니다. 이건 포기서가 아니라 본인의 뜻을 존중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내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연명의료 결정법이 있어서 본인이 미리 선택하여 정해둘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입니다. 19세 이상 성인이 아직 건강할 때 작성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이트 등 등록기관을 방문하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무료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말기나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의료진과 상의해 직접 남기는 결정서입니다. 이렇게 미리 남겨두면 그때가 왔을 때 가족이 대신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뜻이 그대로 존중받게 되는 거죠. 이건 죽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삶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떠날 것인가는 결국 어떻게 살고 싶은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명치료 여부를 미리 결정한다는 건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선택하는 것, 그리고 남은 가족에게는 죄책감 대신 평안을 남겨주는 일입니다. 연명치료를 결정하는 건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삶의 마지막을 존중하는 일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건강 친구 건강이 최고야였습니다.